아울러 생소학과 전공 파업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어느 시간 쪼개어 가기 좀 해주시고 또 어려운 걸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참여할 시간 없는데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끝내거나 후회되지 않도록 이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새로이 선보이는 초음파 시험 부스가 있습니다. 내일 상점, 시, 캐노, 마이웨이 기술이 초음파를 마련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잡아보고 영상을 찍어볼 수 있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레이저 기술의 초음파를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초음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북구 초음파로 구성하였습니다. 각기 자료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시제 질문지에 질문 작성하여 진행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의상 초음파 연구의 공분이신 박선우 원장님과 이재승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1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대구경북일과사회 제17차 중대학교대회 초음파 연습학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하고 이재준 선생님께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선생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첫 번째 세션 네, 오디오 하시는 분 소리가 조금 모니터 스피커가 좀 연자서 하고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 세 번째 강의는 이재준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 그래도 많이 상습해 주시고 공부에 열정을 보이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할수록 시험할 때는 공부한다는 그런 선생님 말씀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반수치 상승을 주소로 온 환자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대구 가톨릭의대 소화기내과의 송정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송정은 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부교수로 재직하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번 강의하셨고 입상 초음파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초음파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답답한 시기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셔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 수치 상승 주소로 환자의 초음파 진단인데 저희 이제 간 질환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이런 간 수치 이상을 소견으로 오셔서 이런 초음파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한 6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간질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히스토리입니다. 음주력이라든가 약물 복용력 그리고 과거에 이런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를 이제 앓고 있어서 과거력이 있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경험이 여러 선생님들도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패치기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이런 메타볼릭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체질의 지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간 기능 검사 저희가 얘기하는 간에 관련된 생화학적 검사 이상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ST 상승이 도미넌트한 헤파토셀룰러 타입인지 ALP 감마진치 상승이 도미넌트한 플레스테틱 타입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질환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공이 총파는 진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47세로 개인병원에서 수술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SAT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BC형 관련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었고 간장제를 보면서 6개월간 팔로우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하지만
마일드 엘리베이션이 지속이 돼서 이제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SLG 상승이 10배에서 15배 미만으로 이제 증가한 경우를 마일드 앤드 모더레이트 정도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간쪽에 질환이 의심될 때는 이런 약제 관련 동상이라던가 만성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그 다음에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이제 패치리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이제 결과를 보시면 환자는 BMI가 31.6의 고도비만 나타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이상 이렇게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파토셀룰라 타입의 오브런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한 번 더 알코올과 약물 확인하고, 이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가 처음 오면 조금 집요하다 싶게 많이 물어보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바이러스 추가 검사들을 다 했었고 동시에 총파를 했습니다. 검사상에서는 이렇게 패티리버가 꽤 심한 것을 확인했고, 요즘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검사 파이브 스캔을 했는데 캡스코어라든가 LSM이 상당히 높아서 지방간 심하고 그거와 관련된 LC가 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정도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레션을 비할도성 지방 반영으로 생각을 했고, 대사성 증후군에 대한 추가 검사,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실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환자분에게 치료약제를 쓸 수 있는 약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빨라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타입 2 DME 진단이 됐습니다. 내분비내과와 함께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요. 1년 동안 이제 빨라고 했지만 체중 감량이 이제 없었고 경미한 SLT 상승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앞으로 예후를 확인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이옵시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도시스가 확인되었고 내시로 인한 NC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본인이 조직검사에서 강경면증이라는 걸 확인을 하니까 이제 이후로 열심히 체중을 빼서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체중 감량이 도달했고 가수치는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현재 HCC 서베일런스를 꾸준히 하면서 빠르고 있습니다. 패티리버 진단에 있어서 총파는 참 중요한 이제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는데요. 헤파토레날 컨트라스트가 보이는 브라이트 리버가 보이고, 이 심해지게 되면 포탈되는 베스롤이 잘 보이지 않는 베스 블러링, 그리고 딥 어테뉴에이션 등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 검사가 참 중요하겠고요. 이제 최근에는 진단 플러스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이제 패티리버 정도가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는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파이브 스캔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세 번째 연재진 김성학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플대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과거에는 결국에는 간에 이렇게 지방이 침착된 환자들에서 의미 음주력이라든가 다른 이제 간질환들을 배제했을 때 뇌플드라고 진단할 수 있는 약간은 배제해서 진단하게 되는 그런 디지즈였다면, 최근에는 이 자체가 어떤 병이다. 그래서 스타토시스가 확인이 되고 이런 메타볼릭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타입 2 DME라던가 메타볼릭 디스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오버레이트 오비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패티리버가 진단될 때는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패티리버 디지즈라는 그런 명칭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고, 이 질환은 결국에는 만성 비형 감염의 마플드가 동반될 수도 있고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의 마플드가 동반되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티리버가 확인이 되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확인을 해서 함께 교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38세로 2주 전부터 공황문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저에 만성 비형 감염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활동이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빨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SLT가 1500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빌리루빈 상승이 이제 보이는 헤파토셀룰러 타입의 이런 LFT 어브노멀리티를 확인했습니다. 원인으로는 HBV DNA 타입이 상당히 높아서 비형 감염의 비활성화로 인한 가수치 상승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 이제 퍼하실 때
건강이고요. 원래도 감별이 필요하겠다라는 프레셔를 같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랑은 좀 다르게 GB의 디스텐션이 보이지 않고 머리 GB 내부의 이런 점막의 이런 티크니스보다는 그 바깥에 시로자라서 근육층의 이제 두께가 더 이제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소노그래피 멀티사이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 반응돼 보이는 담낭벽의 비율로 생각을 했고 항바이러스 치료 시작 이후에 이제 좋아짐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염과의 감별점은 GB의 디스텐션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슬러지나 스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급성 담낭염과의 차이겠고 인턴 영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때는 이렇게 특징적인 이제 간 실질의 변화는 이제 흔히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게 좀 두드러진 특징은 담낭벽의 비루나 허탈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소변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담낭이 상당히 이제 허탈 콜랩스가 되면서 내부에 이제 GB에 보시면은 점막의 두께 이제 비율은 보이지 않고 바깥의 시로자층에서의 두께의 비율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간염의 담낭염 비율의 경우에는 급성 간염에 의한 간실질의 염증이 담낭 외벽에 자극을 주면서 시로자층부터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 급성 간염의 담낭벽 비유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70세고 국가건강검진에서 경미한 SLT 상승도 내용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기억할 때는 2년 전에도 이런 상승이 확인되었었다라고 하셨고 그 이전 기록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뇨가 기저했었고 검사 결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SLT가 감마지지에 대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계셨고 환자분 관련은 그 20년 동안은 체중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CBC상에 그 효소권 감소증이 보였고 알부민도 떨어졌고 INR의 이제 프롤롱게이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만 보고는 환자 기저에 감염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시형 간염은 이제 없었고요. 그래서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으로 인한 감염증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판 예상했던 대로 코데이트 롭의 그런 하이퍼트로피와 세그멘트 사보나과 라이트 롭의 하이퍼트로피, 그 다음에 설페이스 이런 뉴럴러티와 스프레드 메발리를 확인해서 초파로 이분은 LC가 있구나. 그 LC 원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형 간염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음주력이 없었고 환자는 기저에 당뇨는 있었지만 상당히 꽤 오랜 기간 정상 체중을 유지를 했고 당뇨의 유병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 시분이나 LC가 안에서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오토이문 헤파타이티스와 헤모크로마토시스에 대한 추가 검사를 했었고 안티뉴클레어 안티바디가 1대80, 이뮤노글로불린 T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어서 오토이문 헤파타이티스로 인한 LC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이옵시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옵시에서는 이런 AIH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인터페이스 헤파타이티스, 플라즈마 셀 인피트레이션, 데포메이션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검사 결과와 그런 오토안티바디의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가면역 감염을 진단했고 이로 인한 대상성 감염증 상태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게 오토이문 헤파타이티스의 약제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지는 않았고 이제 시로시스가 고반된 AIH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는 대상성 감염증이라서 스테로이드와 아자슈프린의 병원 도포를 하면서 현재 잘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간 수치의 1세기 상승으로 되어난 환자들이 있어서 이게 만성적으로 상승을 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진단하는 데 상당히 큰 팁이 됩니다. 그런 만성적인 수치 상승이 지속되었던 환자라면 초파를 통해서 크로닉 이버지 디즈, 시로시스의 그런 에비던스는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파렌카임의 패턴이라든가 서페이스의 레귤러리티라든가 간의 윤곽의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전형적으로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이런
파렌탈의 콜스니스, 심해지면 메시워크 하는 이런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패티리브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만성 비염 간염이 기저있지만 패티시티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형적인 파렌탈의 콜스니스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패티파이브 콜스니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서페이스 레귤러티라던가 간의 그런 윤곽의 변화를 조금 추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페이스 레귤러티는 컨벡스 그룹으로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잘 타겟을 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리니어 그룹을 이용해서도 초기에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AD가 있는다라고 할 때는 좀 눈여겨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컨투어에 있어서도 간의 왼쪽과 오른쪽의 끝부분에 이런 모양의 변화를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렉트라테랄의 그런 앵글은 이제 45도 이하로 이렇게 되게 샤프해지지만 샤프한 게 이제 정상이지만 CLB와 LC로 진행을 할수록 이런 블런트가 보이고 특히나 이런 저희가 간신제도로 확인하기 위한 이 뷰에서도 팁의 모양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LB, LC로 진행할수록 이 마진이 이제 상당히 컨투어가 이렇게 블런팅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볼륨의 디스트리뷰션도 나타나는데 간 좌역은 이제 커지게 되겠고 세그멘트 1번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그멘트 4번과 간 우역은 이렇게 위축이 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로 이런 정보를 얻고 원인을 찾는 거꾸로 가는 방향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여자 68세로 2개월 정도 식욕부진 2주 전부터는 공황 환자를 보여서 타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었고 2개월 전부터 이제 식욕부진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 달간 한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시면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패턴의 간 기능이 그런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추가 검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패턴의 혈액검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초파 검사를 이 수직 헤파토셀룰러 타입의 노멀리티를 보이는 경우보다도 더 빠르게 초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덕트의 그런 딜라테이션, 그래서 옵스트럭티브 리즌이 보이지 않는지를 디텍션 하시는 게 우선이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솔직히는 조금 더 히스토리를 해봤을 때 체중 감소의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고 혈관 수치의 상승 정도가 상당히 심한 거에 비해서 발열이라든가 WC-카렌투가 별 큰 변화가 없어서 캔서가 담도암이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세그멘트 S2, S3로 가는 RHD 딜라테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보였고 이런 스테라 바이덕트 쪽에 왜 메스 같은 것이 의심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그멘트 6번에는 시스틱한 그런 변화를 보이는 메스도 확인이 되었고 CT를 실행했고 예상했던 대로 간내 당관의 확장이 상당히 심했고 제가 초음파로서 찾았던 이 부분이 이제 CHD 쪽에 큰 메스가 보였습니다. GBA 이런 월스티닝도 보여서 결론은 GB 캔서의 CHD 인베이션으로 인한 obstructive jaundice라고 이제 CT 판독에서는 결론이 났고 빌리어리 파트로 레퍼를 해서 치료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즈의 진단과는 좀 다르지만 결국에 저희가 당관 확장 유발할 수 있는 그런 obstructive 당관 확장 유발할 수 있는 obstructive jaundice에 있어서는 중요한 병이 이제 당관암이 되겠습니다. 간 내에 이런 레스포밍이나 인트라파틱 CCC를 제외한 바이덕트 내에서 생기는 당관암의 경우에는 그 상부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된 당관이 보인다면 디지털 포션으로 트레이싱을 해서 이런 메스 리즈는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문부 당관암은 아시다시피 이런 좌우 당도의 합류 또는 근육 총 당관을 집어하는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좌우 당관이 늘어나게 되겠고 이런 고형 종계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10년형의 경우에는 확장된 당관과 두꺼워진 당관과 비율로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의 당관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에서 일어난 근위부 당관을 확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종괴를 형성하는 종괴 형성형의 이런 가래담배라는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륜형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담낭근 벽의 비후만 보이고 상부에 늘어난 이제 발격트만 확인되기 때문에 메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5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73세로 내원 2~3주 전부터 간헐적으로 식후에 식후의 불편감이 발생을 했고 1주 전부터는 식후에 지속적으로 30분 이상 통증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 상태일 때는 통증이 완화가 돼서 최근 하루 이틀 정도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개인병원에 이런 증상을 토대로 보니까 EGD도 하셨고요. 위내시경도 하셨고 혈액검사에서는 ALP 감마지기 bilirubin 상승이 도미나타 콜레스테롤 텍턴의 오노멀리티를 보였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싶은데 전형적인 단도성 통증이라서 증상과 혈액검사를 비교했을 때는 빌리어리 덕트에 스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원에 와서 추가한 검사에서는 ALP 감마지기 빌리루빈의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됐었고 초파를 이제 외래 중에 봤습니다. 환자가 NPO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봤는데 GB에 이런 슬러지와 작은 스톤들이 보였습니다. 돌려 눕혀서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봤더니만 간의 장관에 이렇게 작은 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리 파트로 이제 환자를 레퍼를 해서 ERCP를 통해서 블랙 피그멘트 스톤, 작은 스톤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총장관 결석의 경우에는 총파의 진단긴감도가 25에서 75% 상당히 고르다하게 잡혀있는데 이건 아마도 검사자의 수년도라든가 환자가 그 당시 때 스톤을 볼 수 있는 컨디션, 바울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제거가 돼서 볼 수 있다면 민감도가 높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선 환자처럼 단도가 늘어나 있지 않거나 결석이 작은 경우 후방문연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도성 통증이 있고 그런 특징적인 혈액검사 소변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체위 변경 등을 통해서 경과된 변명은 없는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자 50세로 국가건강검진에서 감마지TP 상승이 지속된다 하고 내보냈습니다. 환자는 이런 의미 음주력이 없었고요. 특별히 붓고 있는 약제 복용력은 없었습니다. 4년 전, 2년 전 최근 검사가 공이 감마지TP가 상당히 상승해 있는 그런 소변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SLT 정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SLT, 감마지TP밖에 없기 때문에 감마지T 상승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이 당관의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LP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ALP 상승이 한 개에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관 쪽에 문제있거나 거기구나 생각을 했고 상승한 기간을 봤을 때는 꽤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담도의 폐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도 일부에서는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콜란자이티스였습니다. 일단 총파를 먼저 검사를 했었고요. 확장된 당관 소변은 보이지 않았고 간 실질은 이런 약간의 폴스미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티바디 검사를 했었고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PBC가 확인됐고 PBC에 대한 이제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량 UDC입니다. 그래서 체중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혈압 검사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서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간의 생학적 혈액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검사 이상이 헤파토셀룰러 타입인지 콜레스테롤 타입인지 믹스 타입인지를 먼저 분류를 해서 원인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를 고려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진단에 있어서는 혈액 검사 플러스 초음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헤파토셀룰러 패턴의 그런 오노멀리티의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 만성간 질환, 강경장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패턴의 경우에는 당관 확장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당관 확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콜란자이티스나 드러기투스 리버 인저리 등을 의심을 해보고 추가 검사와 약제 복용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다양한 간질환과 경관질환을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 검사 이상으로 되어오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별로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종교별로 6개 케이스를 통해서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도 마플 디지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들 개인과에서 볼 때 타입2 비행 환자가 가격이 높아서 검사를 하다가 상급병원 의뢰를 하면 시노시스라고 진단을 받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DMA는 마플 디지즈의 시노시스를 진행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어떤지 계속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치료에 따라서 그 코스가 좀 리버스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예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제시할 만한 것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환자의 DM 컨트롤과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이유로 환자분께 현재 지금 저희가 이분들한테 그런 와플들, 결국에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가 진행이 돼서 LC로 간 환자들한테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기로는 그런 체중 감량을 10% 이상, 현재 체중의 10% 이상을 충분히 한다면 파이브로시스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DM 컨트롤과 체중 감량을 하시면 이 경과 예후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DM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LC가 진행이 돼서 디컴펜세이티드 LC,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거는 HCC 발생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자의 설명과 그리고 함께 이렇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결국에는 마플저 환자는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교육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선생님. 지방간질환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AIC 아니면 PDC도 의심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한 거나 그걸 보면은 확실히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UDCA나 스테로이드를 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하시고 UDC 같은 경우는 비급여를 쓰시는지 아니면 PBC 진단을 꼭 급여를 쓰시는지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비하급 지방간질환은 아닌데 간마디티가 술도 분명히 안 드시는데 한 50에서 100에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간이 딱딱하지 않으니까 얘가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정리로 경과하시는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지 그걸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진짜 지켜볼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각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AIH가 의심돼서 바이오시를 했을 때 너무 정상인 경우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PBC가 상당히 의심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 에비던스가 안 보이는데 조직검사상에서는 발각되었던 흔적이 안 보이는데 ALP 간마디티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근데 저는 물사를 쓸 건지 스테로이드를 쓸 건지에 있어서 그런 간 기능 검사의 소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서 그 ALP 간마디티의 상승이 도미넌트 하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브라운 PBC를 놓고 좀 씁니다. 근데 쓰면 또 떨어지거든요.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한 저희가 오버랩 신드롬이라고 생각을 하고 AIH와 PBC가 이제 같이 컴바인 되어 있는, 그래서 ANA도 상당히 타이트가 높고 AMA도 양성이지만 또 혈액 검사 패턴은 SLT 상승보다는 ALP 간마디티 상승이 주된 그런 소견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고 우루사 치료를 먼저 해보는데
그런 경우에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적으로 그런 조직검사에서 어떤 정보를 못 얻을 때는 감기능 검사 이상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마 CTP 단독 상승의 경우에는요, 무슨 저도 요즘 여러 명의 환자를 감마 CTP 상승으로 와서 ALP는 정상이고 감마 CTP만 한 100에서 2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음질력도 크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약제를 좀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제 확인을 조금 해서 이 약이랑 관련한 감마CT 상승이 조금 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약제 조정이라던가 실전의 약 복용을 조금 중단시키는 쪽으로 좀 가보고, 파이브로 스캔도 했는데 LS 리버 스티프니스가 4, 5 정도다. 그럼 환자분께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약 조정하면서 좀 빨라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강의 시간 25분에 지금까지 해야 되니까 바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신 우리 송재훈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